요즘 유난히 모든 게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간다는 느낌은 없고 오히려 한 발 뒤로 물러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마음만 급해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왜 이렇게까지 버거운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때는 일 하나만 꼬이는 게 아니라 사람, 감정, 타이밍이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잘 되던 일에서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믿고 있던 사람과 거리감이 생기고 별일 아닌 일에도 마음이 축 처집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내 인생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닐까? 특히 밤이 되면 이 생각은 더 또렷해집니다. 낮에는 버티던 마음이 조용해진 순간 고개를 듭니다. 왜 나는 늘 뭔가 되기 직전에서 멈추는 것 같을까? 왜 이렇게 답답한 시간이 반복되는 걸까? 그런데 인생을 조금만 길게 놓고 보면 이상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로 인생이 바뀌기 직전에, 운의 흐름이 달라지기 직전에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과 비슷한 시간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이게 좋은 신호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처럼 보이고 정체처럼 느껴지고 괜히 나만 뒤처진 것 같다는 불안만 커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기를 가장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인생을 돌아본 사람들은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바로 방향이 바뀌기 직전이었다고. 운이 좋아지기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상한 구간이었다고. 잘 풀리기 전에는 항상 설명되지 않는 변화들이 먼저 찾아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보이지 않는 정리가 먼저 일어나고 확장이 아니라 축소가 먼저 옵니다. 이 과정을 모르면 사람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시기가 단순한 불운인지 아니면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인지 차분하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모든 게 애매하게 멈춰 있는 것 같다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진 상태라면 이 이야기가 조금은 다른 시선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인생이 잘 풀리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징조들. 겪고 있을 때는 알 수 없지만 지나고 나면 분명해지는 그 신기한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장. 인생이 바뀌기 직전엔 왜 모든 것이 느려지는가? 인생이 잘 풀리기 직전에는 이상하리만큼 속도가 늦어집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결과는 더디고 손에 잡힐 듯한 기회는 늘 한 박자씩 비켜갑니다. 예전에는 한 번에 해결되던 일이 2번, 3번을 돌아가야 끝나고 분명 노력은 더하고 있는데 성과는 오히려 줄어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스스로를 가장 많이 의심합니다. 내가 게을러진 건 아닐까?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방향을 틀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쉼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느려짐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생이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조정의 시간입니다. 속도가 늦어진다는 것은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달려온 방향을 점검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이 바뀐다는 말을 들으면 가속을 떠올립니다. 기회가 몰려오고 일이 술술 풀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 앞에서는 오히려 모든 것이 잠시 느려집니다. 이는 삶이 무언가를 더 얹으려 하기보다 불필요한 것들을 먼저 내려놓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일정이 자주 비고 계획이 연기되고 이유 없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간을 실패라고 부릅니다. 정체라고 규정하고 손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멈춰 세우지 않습니다. 속도를 늦춘다는 것은 지금의 방식으로는 다음 단계에 맞지 않는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마치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하기 전에 가구를 전부 밖으로 꺼내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집안은 한동안 어수선해 보이고 사는 사람은 불편을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새로운 구조는 결코 들어설 수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은 흐름이 막힌 것이 아니라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선택은 조급함입니다. 느려졌다는 이유로 방향을 함부로 바꾸거나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일입니다.
인생이 다음 문을 열기 직전에는 항상 문 앞에서 잠시 멈추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사람을 시험하기 위한 벌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준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움직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느려짐을 견디는 태도입니다. 느려지는 순간마다 불안해하지 않고 이 시간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지를 바라보는 힘입니다. 인생이 바뀌기 직전에는 항상 이렇게 조용한 감속이 먼저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안쪽에서는 이미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느려짐을 실패로 해석하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 흐름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음 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인생이 잘 풀리기 직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바로 이 지점을 지나고 나서야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2장, 운이 바뀌기 시작하면 사람부터 흔들린다. 인생이 잘 풀리기 직전에는 이상하게도 사람이 먼저 변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변한다기보다 사람 사이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연스럽던 관계가 오늘은 이유 없이 어색해지고 늘 함께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멀게 느껴집니다. 말 한마디가 줄어들고 연락의 간격이 길어집니다. 이 시기에는 괜히 마음이 쓰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괜히 상처 준 건 아닐까? 내가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 자꾸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변화를 상실이라고 느낍니다. 관계가 무너진 것 같고 내 편이 사라진 것 같고 점점 혼자가 되어가는 기분에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인생의 흐름은 아무 이유 없이 관계를 흔들지 않습니다. 사람이 멀어지는 시기에는 언제나 나와 맞지 않는 리듬이 조용히 정리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는 견딜 수 있었던 말들이 이제는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지고 예전에는 웃고 넘기던 행동들이 갑자기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변해서가 아니라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운이 바뀌기 전에는 사람이 먼저 달라집니다. 정확히는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뀝니다. 예전처럼 맞추고 싶지 않고 괜히 애써 웃어주고 싶지 않고 침묵이 편해지는 순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관계는 자연스럽게 균열을 드러냅니다. 그동안 억지로 유지되던 연결이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하고 느슨해집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줄어들고 있다고 느낍니다. 사람이 떠난 만큼 내 세계도 좁아지는 것 같아서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인생이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는 관계부터 정리됩니다. 공간을 만들기 위해 먼저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흐름은 늘 빈자리로 들어옵니다. 꽉 찬 관계 속에서는 다른 인연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이 바뀌는 시기에는 사람이 줄어드는 대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 시간은 외로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잘못 해석하면 사람을 붙잡으려 합니다. 이미 멀어지는 관계를 억지로 이어보려 했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 소모됩니다. 하지만 인생은 이미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관계가 아니라 앞으로의 나에게 어울리는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람이 떠나는 이유를 굳이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이별에는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운이 바뀌기 직전에는 항상 관계가 먼저 흔들립니다. 이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삶이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징조입니다. 사람이 멀어질수록 내 안의 기준은 또렷해지고 혼자가 될수록 인생의 소리가 더 선명해집니다. 이 변화는 아프지만 이 변화가 지나가고 나면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 시기의 이별과 거리감이 결국 나를 다음 인생으로 옮겨놓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3장, 이유 없이 마음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시기. 이상하게도 인생이 잘 풀리기 직전에는 마음이 먼저 가라앉습니다. 특별히 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괜히 기운이 빠지고 말수가 줄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들이 이어집니다. 예전 같으면 버틸 수 있었던 일들이 갑자기 버겁게 느껴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오래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기를 우울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가라앉아 있을까? 아무도 모르게 이런 질문을 혼자서 계속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닥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무언가를 새로 채우기 전에 먼저 비워내고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같은 높이에 머물 수 없습니다. 계속 위로만 올라가 있을 수도 없고 계속 밟기만 할 수도 없습니다. 인생이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려 할 때 마음은 반드시 한번 깊게 내려옵니다. 이 시기에는 이전에 중요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갑자기 시시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애써 붙잡고 있던 목표가 더 이상 나를 설레게 하지 않고 남들의 시선도 예전만큼 크게 의미 없어집니다. 그래서 허무해집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감정이 사람을 가장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허무는 패배에서 오는 허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의 삶이 나에게 맞지 않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마치 오래 입던 옷이 어느 날 갑자기 불편해지는 것처럼 마음도 어느 순간 기존의 방식과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 어긋남이 바로 이 설명되지 않는 가라앉음으로 드러납니다. 이때 사람들은 다시 예전처럼 살려고 했습니다. 억지로 기운을 내고 괜찮은 척 웃고 마음이 없는 자리에도 나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깊이 내려갑니다. 이 시기의 마음은 달래야 할 대상이 아니라 들어줘야 할 신호에 가깝습니다.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은지, 왜 이렇게 혼자 있고 싶은지, 왜 이렇게 모든 것이 공허한지 그 이유를 묻기 시작해야 합니다. 인생이 잘 풀리기 직전에는 사람이 스스로에게 가장 솔직해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남을 속이는 것은 쉬워도 이 시기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속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동안 외면해왔던 질문들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이 삶이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이었는지, 이 관계가 정말 나를 살게 했는지, 이 방식으로 계속 가도 되는지 피하지 못하고 마주하게 됩니다. 이 질문들은 괴롭습니다. 답이 바로 나오지도 않고 당장 무엇을 바꿀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간을 가장 힘든 시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아무 질문도 던지지 않는 시기에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라앉는 시기는 변화의 전조입니다. 이전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조용한 신호입니다. 깊이 내려온 마음은 언젠가 다시 올라옵니다. 다만 이전과 같은 자리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려왔던 만큼 더 단단해진 기준을 가지고 다른 높이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우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과한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단순해지고 훨씬 정확해집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불필요한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인생이 잘 풀리기 직전에는 마음이 가장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다음 삶의 방향이 이미 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아 있다면 스스로를 고장났다고 단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감정은 인생이 방향을 바꾸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기를 견디는 사람만이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나중에서야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4장, 인생이 바뀌기 직전에는 반드시 한번 무너진다. 인생이 정말로 방향을 바꾸려 할 때 그 신호는 생각보다 거칠게 찾아옵니다. 조용한 불안이나 느린 정체의 수준이 아니라 이번에는 분명하게 체감되는 흔들림으로 다가옵니다. 이 시기에는 그동안 붙잡고 있던 것들이 하나둘씩 손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버텨온 자리, 정체성처럼 믿어왔던 역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왔던 삶의 형태가 한꺼번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순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지금까지 견뎌온 모든 시간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온 내가 틀렸던 건 아닐까?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이 마음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이때 무너지는 것은 능력도 아니고 가능성도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지는 것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눌러왔던 기준입니다. 버티는 삶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가 비로소 표면으로 올라오는 순간입니다. 인생은 잔인하게도 이 시점을 정확히 압니다. 더는 예전 방식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람보다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일부러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대로 두면 계속 버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무너짐은 대개 가장 약한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자존감이나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지금의 나를 지탱해온 마지막 기둥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감정적으로 가장 격렬합니다. 분노가 올라왔다가 허무로 가라앉고 억울함이 치밀었다가 체념으로 꺼집니다.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극단을 오갑니다. 사람들은 이때에 인생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느낍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왜 이제 와서 모든 것을 흔드느냐고 속으로 수없이 따져 묻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아무 시점에나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더는 속일 수 없을 만큼 단단해졌을 때, 그리고 동시에 더는 이전 방식으로 살 수 없을 때 이 장면을 꺼내듭니다. 이 무너짐의 본질은 처벌이 아니라 강제 전환입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을 문을 억지로 열어버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애써도 되돌릴 수 없고 아무리 설명해도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은 가장 깊은 내적 독백에 빠집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살았던 걸까? 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은 고통스럽지만 바로 이 질문이 인생의 중심을 옮겨놓습니다. 그동안 바깥에 두었던 기준이 안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남의 시선, 안정, 체면, 역할보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정직해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무너짐 이후에는 이상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았는데 마음 어딘가에서는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도 그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인생이 바뀌기 직전의 핵심 장면입니다. 가장 아프지만 가장 정직해지는 순간, 가장 불안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사람은 이 무너짐을 지나면서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그동안 지켜온 것이 나를 살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두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비록 당장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도 이미 돌아갈 길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인생은 조용히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 시기는 최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생 전체로 보면 가장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이 무너짐이 없었다면 다음 삶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기 직전에는 반드시 한번 이렇게 완전히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 흔들림을 견딘 사람만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문 앞에 서게 됩니다. 5장, 모든 것이 어긋나는 듯 보이지만 길은 이미 바뀌었다. 무너짐을 한번 지나고 나면 인생은 곧바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해집니다.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망가진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가 계속됩니다. 이 시기에는 계획이 자꾸 틀어집니다. 분명 이쪽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다른 방향으로 밀려납니다. 하려던 일은 지연되고 가려던 길은 막히고 자꾸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만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왜 하필 지금 이런 변수가 나타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모든 게 괜히 꼬이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어긋남에는 분명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으면서 절대로 예전 자리로는 되돌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다시 붙잡고 싶었던 것들은 이상하게 손에 닿지 않고 이미 내려놓은 것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길은 조용히 사라지고 선택할 수 없던 길만 눈앞에 남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람의 의지가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머리로 계산해도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답답해집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흘러가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가장 짧은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데에는 시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곧장 가면 깨닫지 못할 것들을 돌아가게 하면서 보게 만듭니다. 이 시기에 반복되는 쓸데없어 보이는 경험들은 사실 전부 한 가지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편한 선택인지, 맞는 선택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은 자주 멈춥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기준은 이미 무너졌고 새로운 기준은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이 어중간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바로 이 어중간함이 방향 전환의 증거입니다. 예전 기준으로는 더 이상 판단할 수 없고 새 기준으로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틈에서 인생은 조용히 궤도를 바꿉니다. 이 시기에는 이상하게 선택이 단순해집니다. 크게 계산하지 않게 되고 손해를 감수하는 쪽을 택하게 되고 괜히 애쓰지 않는 방향을 고르게 됩니다. 남들이 보면 답답한 선택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선택들은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결과는 느리지만 내면은 이전보다 훨씬 조용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삶의 무게중심이 이동합니다. 예전에는 성과가 나를 증명해줬다면 이제는 선택 자체가 나를 설명해주기 시작합니다. 잘 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맞다고 느끼기 때문에 가는 길. 이 변화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인생에서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어긋남은 실수가 아닙니다. 길을 잃은 것도 아닙니다. 이미 길은 바뀌었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만 아직 따라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확실했던 방식, 익숙한 선택, 이미 알고 있는 길. 하지만 인생은 그 방향으로는 더 이상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운이 바뀌기 직전의 특징입니다. 인생이 이미 방향을 틀어놓고 사람이 그 사실을 몸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어긋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지나면 사람은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 우회와 지연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제야 모든 어긋남은 하나의 방향이었다는 것이 조용히 이어집니다. 인생은 좋아지기 직전에 항상 이렇게 복잡한 길을 선택합니다. 6장. 이 시기를 통과하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게 행동한다. 인생이 잘 풀리기 직전의 구간에서는 더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남습니다. 여기서부터 삶의 결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시기에 다시 속도를 올리려 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움직이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더 바쁩니다. 무언가를 더 붙잡고 어디든 빨리 도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더 조용해지고 더 신중해지고 자신의 반응을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상황이 흔들릴 때 이 사람들은 즉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좋다 나쁘다를 먼저 가르지 않고 이게 실패인지 기회인지도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일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지. 이 질문 하나가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문제를 없애려는 태도에서 의미를 읽어내려는 태도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이 전환을 기다려왔다는 듯 조금씩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 답을 내리려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상태를 견딥니다. 애매함을 불안으로 해석하지 않고 잠시 유예된 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태도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결론 내렸을 상황에서 이제는 한 걸음 물러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굳이 해명하지 않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는 침묵을 택합니다. 이 선택은 겉으로 보면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아주 강한 중심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부 기준에 반응하던 삶에서 자기 기준으로 서는 삶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의 핵심은 무엇을 더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에 반응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모든 말에 답하지 않고 모든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불안에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 이 절제가 사람을 바꿉니다.
이제 사람은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태도를 관리합니다. 상황은 늘 바뀌지만 태도는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부터 삶은 다른 속도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말을 줄입니다. 변명을 하지 않고 미래를 과장하지 않고 확신 없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선택 하나에 집중합니다. 오늘 어떤 말에 반응하지 않을지, 오늘 어떤 자리에 굳이 가지 않을지, 오늘 어떤 생각을 그냥 흘려보낼지. 이 작은 선택들이 인생의 방향을 조용히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당장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질서가 잡히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 사람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상황이 아니라 자기 반응을 기준으로 하루를 판단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삶은 외부에 덜 휘둘립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통과한 사람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직 크게 좋아진 것은 없지만 이미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이 운이 바뀌는 진짜 시작입니다. 인생은 이 변화를 확인한 뒤에야 조금씩 보상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달라졌는지, 기준이 바뀌었는지, 불안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졌는지를 충분히 본 다음에야 다음 문을 엽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결과를 재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방향은 정해졌고 이제는 그 방향으로 사람이 맞춰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정이 끝나면 인생은 이전보다 훨씬 적은 소음으로 훨씬 멀리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 시기를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운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어떤 태도로 이 하루를 살아냈는지를 조용히 확인합니다. 그 태도가 쌓여 결국 운처럼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이미 몸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기 직전 사람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크게 외치지 않고 조용히 반응을 바꾸는 쪽으로 한 발 옮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인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잘 풀리기 직전의 시간은 대부분 성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흔들리고 느려지고 괜히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기를 불운이라고 부르고 정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그 시간은 끝이 아니라 전환의 앞부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속도가 늦어지고 사람이 정리되고 마음이 가라앉고 한번 크게 흔들리고 선택의 기준이 바뀌는 그 과정은 인생이 방향을 바꾸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를 지나며 사람은 달라집니다. 결과에 매달리던 태도에서 자기 반응을 관리하는 태도로, 불안에 끌려가던 삶에서 기준을 가진 삶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좋아지는 순간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듯 오지 않습니다. 이미 사람이 바뀌어 있었고 그 변화가 충분히 쌓였을 때 조용히 드러날 뿐입니다. 혹시 지금 모든 것이 애매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괜히 마음만 무거운 상태라면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인생이 방향을 맞추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